갑자기 막 시험 당일날 네. 갑자기 막 능력치가 막 극대화되면서 갑자기 막 몰랐던 게 막 생각나고 이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2차 시험이 끝난 지가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2차 시험 결과에 대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고 아니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우선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상응하는지 2차 시험 보기 전에는 GS라는 학원 시험을 통해서 보통 네.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하잖아요. 네. 시험 결과와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GS를 잘 쓰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뭐 확률로 따지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아니어도 뭐 붙을 수는 있다. 2차 공부라 함은 1차 공부랑 방법이 좀 많이 다르죠.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네. 일단 시험의 유형이 다르고 서술형이니까 완전하게 자기가 그 내용을 숙지하거나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써내려가기가 힘들죠. 써져 있는 거를 고르는 거랑 내가 그거를 쓰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방법론, 그럼 2차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내가 나중에 써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많이 떠올려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떠올려 봐도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안 나오지. 그렇다고 또 써볼 순 없잖아. 그냥 1차 공부할 때 귀찮으니까. 1차 때는 안 써보지만 2차 때는 써보자. 근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건 좀 중요하죠. 네.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윤별사님 말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 이해가 무조건 수반이 돼야 돼. 이해가 가장 중요해. 모든 공부에는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이해 싸움이죠. 이건. 네, 저는 네, 네. 암기는 굉장히 부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암기는 2차에서는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죠. 저는 되게 부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운이 따라줘. 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한번.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부 환경이 많이 다르겠지만 네. 저도 굉장히 특이한 환경이긴 하잖아요. 오로지 제 방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시생은 안 그래도 찐따인데 그 개찐따. 중에서도 개찐따. 근데 오히려 나는 뭐 집에 혼자 있으니까 찐따인지 아닌지 아무도 이게 식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냥 집에서만 오로지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혼자 공부하냐 여럿이서 공부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혼자 어디 뭐 이제 막 저 멀리 어딘가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누군가가 이제 야 그거 잡아줘야 아니야 되는데. 지금 그거 네. 아니야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뭐 혼자 해도 상관은 없죠. 전 혼자 하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끼리 같이 공부를 좀 하다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GS를 2시간 딱 쓰기로 했으면 2시간만 딱 쓰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 반 동안 쓰고 앉아있고 스터디를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꿨어요. 같은 과에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같이 뭐 써보거나 공부 내용을 공유한 건 아니었죠.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안 하든가 아니면은 좀 절충안을 찾아보든가. 그리고 이제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학원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잖아요. 민사소송법은 아예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강의에만 의존하시는 분들 계세요. 간혹 기본, 중급, 뭐 고급, GS 있는 코스 있는 대로 다 듣는 사람들 있어요. 왔다 하고 왔는가. 그렇지. 네. 저는 모든 강의는 기본만 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학원 진도 따라가다가 정작 내재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GS 강의를 잘하면 합격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GS 성적이 좋으면 합격하느냐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GS를 학원에 실강으로 가서 썼을 때 기색인 상태에서 갔을 때는 거의 못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되게 희한하다 생각했던 건 내용을 다 비슷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60몇 점 나오고 어떤 사람은 55점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베리에이션은 실전에 가면은 같아지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채점이 알바가 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한 사람이 다 채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점표라는 게 첫 번째로 있는 거고 출제자가 의도한 논점들이 있는 거니까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쓰는 거죠. 저도 그 쓰기 연습은 GS밖에 안 했는데 왜냐면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3달에 한 2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가서 제가 GS 쓰면서 제일 처음에 GS를 딱 가서 썼던 게 처음 본 얘기가 문제가 그렇지. 나왔어. 그렇지. 뭐야 이거?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왔는데. 되게 당황하지 처음에. 그럴 때 이제 사람마다 제 생각에 이때 2가지 패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니 하면서 이제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 같은 타입은 욕을 합니다. 우선. 뭔데 낸 사람 누군데? 그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이외에는 나오면 틀리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공부 안 한 거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네 하고 제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도 그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고 게시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점수가 몇점 채점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점수도 안 해주고 점수가 이거 약간 계속 이러고 그게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내가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알거든 그거를 내가 이 GS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피드백이 필요한지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게 노발대발 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뭐 내가 생각할 때 60점인 것 같았는데 그 정도는 나오겠지 했는데 만약 52점이 나왔다 그런다고 이상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알았고 그걸 썼고 근데 예상 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논점도 있었다. 다음에 써야지. 뭐 그냥 그 정도지.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어떠니 많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유별사님이랑 저하고 만약에 내가 GS를 잘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면 내가 뭐 GS 몇 등까지 해봤다는 둥 내가 GS에서 몇 점까지 받았다는 둥 이런 게 기억이 날 텐데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차피 중요한 건 본판에 들어가서 본선에 가가지고 20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GS를 처음에 딱 쓸어갔을 때 딱 제일 처음에 쓸어갔을 때 막막하단 말입니다. 문제 나왔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처음 갔을 때. 그치. 그러니까 논점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막 헛짓거리를 하거든요. 막 썼다가 막 찍찍거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암기로 넘어가야 되지.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바로 기적의 두 문자였어요. 왜냐면 이게 이해는 했다 생각했는데 못 쓰겠는 거야. 근데 나는 반대예요 오히려. 못 쓴 이유가 내가 너무 암기에 치중해서 못 썼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외워서 똑같이 쓰려고 바르려고 한 거지. 계속 갖다 발라야겠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쓰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에도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례는 근데 또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거를 똑같이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키워드는 들어가야죠. 뭐 그쵸. 키워드는 근데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걸 똑같이 쓰려다 보면은 잘 생각이 안 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균등론 확립 요건 말해보라 이거냐. 근데 요건은 두 문자 딸만해. 그 요건이 근데 결국에는 판례에서 나오잖아. 문장 자체를 막 두 문자를 딴다거나 예컨대. 아니 문장 자체를 누가 두 문자를 따요? 따따따따따. 나열돼 있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경우엔 두 문자 따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냥 취지가 중요한 거면 굳이 뭐 두 문자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민사소송법만 해도 외워야 되는 판례가 한 300개야. 그게 다 유사성이 없는 판례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판례가 300개면은 두 문자 300개 쓸 수 있지. 왜 내가 두 문자를 갖다가 1000개 따서 내가 외웠다는데 왜 그걸 갖고 비아냥하시나? 그건 뭐 자신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붙으면 되는 거지. 저는 혼자 공부했다고 했는데 민사소송법 강의도 되게 특이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영욱 변호사 강의라고. 누군지 모르겠네.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박승수 변호사님이 그때 1타였어, 사시에. 새로 진입하려고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이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한 거야.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 들어와서 서점에 가서 모든 사례집에 있는 거를 체크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점을 A급으로 정했고 그 다음 B급, C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급, B급, C급 그 외에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다. 그분이 그렇게 진짜 엄청 당당하게 진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 그때 내가 가서 그분이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나 같은 학고 수험생은 저분 말을 믿어야겠다. 그분이 단거나 책 그걸로만 또 했어. 이 쉬운 책을 안 봤어. 근데 시험에는 왜냐? 시험은 어차피 4문제가 나와요. GS가 32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좀 계속 넣는 거예요.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중요한데 내가 모르다니 하면서 찾아보고 넣고 나올 가능성이 낮은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극히 낮죠. 유별사님이 되게 처음 본 사람 말을 갖다가 완전히 잘 믿거든요. 처음 뭐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강의 들을 때 라이센스 있는 사람 강의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학원 강사 강의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면 안 중요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왜 저는 시험에도 안 나오는 얘기 왜 하지? 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험 합격을 한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어차피 다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혹시나 싶으니까 조금씩 건드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건 아예 배제하진 않았어요. 준비를 했어요. 중요한 게 100이면 거기에 한 10 정도는 격가지 논점들을 공부를 해놓은 거죠. 이게 마치 이런 거라니. 자, 김연아가 피겨를 탄단 말이야. 피겨를 딱 타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저기서 3바퀴 돌았지, 저기서 뭐 스파이럴을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목차를 잘 잡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딱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1점, 2점, 3점씩 이제 점수를 더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한 줄 한 줄 쓰는 거야. 키워드를 넣는 거지 이제. 앞구르기는 안 나오니까. 앞구르기는 안 나오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자, 그러면 이미 다 탔어. 잘 탔어.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김연아가 세계 1등이 된 이유가 뭐냐? 그 표정이잖아. 표정 연기. 그치. 약간 흐느끼는 것 같아. 막 할 때도 막 눈 모양 이렇게 만들잖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격가지 논점 같은 거지,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격가지 논점. 격가지 논점은 주요 논점이에요. 격가지 논점이란 거 없어요. 있어요. ABC급 있다며.
빈도를 말하는 건가? 메인 논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특허의 경우에는 특상 그런 거 없지 거의. 법조문이 중요하고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민소가 좀 그런데. 그렇지. 하여튼 중요 논점 위주로 이제 대비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GS 점수가 학원에서 별로 안 나왔다. 그리고 누구랑 나랑 10점 차이 났다는 게 그게 진짜 10점 차이 실력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강사들도 다 별리사고 바쁘기 때문에 다 알바 돌린단 말이야. 자, 10개 네가 매겨라, 10개 네가 매겨라 뿌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GS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기가 다 알잖아요. 내가 잘 썼나 못 썼나. 크게 벌어지는 일 없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네. 그러니까 쓰고 나면 아유 잘 썼다. 쓰고 나면 뭐 모르는구나. 망했다. 시험 가서도 내가 그래서 맨날 기출 문제 내가 얘기하는 적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계획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 후에 나올 거는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안 중요한 중요한 건 거는 당연히 나오죠. 안 중요한 건 학원 강사들이 낸다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 요소들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학원 강사 임병 교수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라이센스 있으신 분이잖아요. 라이선스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 자신만의 뭐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지금 라이선스 없는 뭐 강사 있나요 지금? 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모르지 나는. 맨날 이상해. 임별 이사님은 저 나름 저 그거였습니다. 롤 모델. 롤모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생각에 저분만큼 알면 내가 합격하겠구나. 그냥 그 정도였어요. 강의를 잘한다기보다는 저분 저렇게 많이 하니까 저만큼 알면 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 기준선이었죠. 2차를 기득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좀 휴식기를 가지실 것 같고, 지금 바로 앉아서 공부하면 잘 안 되죠. 지금 왜 공부해? 좀 놀아야죠 지금은. 놀아야죠. 일단 좀 노신 다음에 아니, 놀 때 그 기간을 좀 정하고 놀아야지. 한 달. 저 딱 한 달 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기를 정해놔야지. 뭐 놀 때까지 놀자 이런 그러니까,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화를 내더라도 그 남 탓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기한테 화를 내야 됩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뭘 화를 상당히 뭐 GS를 못 쓰거나 뭘 했을 때 화를 왜 내, 근데요? 화를 왜 내? 이거 뭔데? 화나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문제가 그지 같네, 뭐 나오지도 않은 논점을 냈네, 남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 탓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남 탓이야. 그게 아니, 제일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 제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제끼면 되는데 이건 열받았다며. 열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내는 거냐. 나는 그렇게 열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그럼 가서 수험생들, 보통 합격하신 분들은 마인드가 비슷할 것 같죠. 근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는 없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부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말을 할 겁니다. 이해와 암기 두 개가 어느 하나 경시할 것 없이 중요하니까 1차에 비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시고 꼭 시험을 붙고 말겠다라는 의지로 접근하시면 꼭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얘기해보고요. 어쨌든 남은 시간들 본인들에게 유익하게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